말 그대로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으렵자 붙을 착자, 좁아지고 붙어버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척추관은 무엇일까요?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앞쪽에는 척추의 몸체가 있게 되고요. 뒤쪽에는 우리들 등의 중앙에 지나가는 딱딱한 부분이 만져지는데요. 이것이 척추의 후방뼈입니다. 전방뼈와 후방뼈 사이에 척추관이라고 하는 동그란 관이 있는데 이것은 위쪽의 두개골과 연결되는 관이 되겠습니다. 이 관으로 뇌에서 시작되는 척추신경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신경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추간공이 좁아지거나 또는 심하게 붙어버리게 되면 척추신경균이 눌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이에 있는 뼈와 인대들이 두꺼워지게 되면 이 관의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척추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척추신경근이 압박을 받게 되면 초기에는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다리의 저림 증상과 다리의 통증이 시작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후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5년 134만 명에서 2019년 172만 명으로 약 38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를 뒤로 젖혀 5초 이상 유지하고 있을 때 허리 또는 다리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도 5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는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허리 통증이 있고 조금 나아가면 엉덩이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가 되면은 허리 통증 외에도 하지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는 30분 이상 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5분 이상 걷기 어려운 단계, 즉 조금 더 심해진다고 볼 수 있죠. 네 번째 단계는 보행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쉬려고 누워있거나 앉아있는데도 하지 통증이 있어서 일어나야 되거나 또는 자세를 바꿔서 다리를 주물러야 되거나 이렇게까지 심해지는 것이 네 번째 단계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오히려 하지 통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퇴행성 후만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까만 게 붙었죠. 하얀 게 쉽게 얘기해서 신경인데요. 아예 중단된 것처럼 보여요. 모래시계의 허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래시계는 허리가 짤록하지만 이거는 그게 끊긴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건 그야말로 협이 아니라 착이에요. 붙어버렸다. 신경주사 치료는 통증이 발생한 신경 주변에 염증을 억제하는 약재를 넣어 통증 감각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신경 다발 주위에 약효가 전달되면 통증을 유발하던 부위의 신경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소염제와 진통제, 그다음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주 하게 되면 역시 처음만큼의 효과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 때 하시는 것이지 자주 하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스테로이드는 안 좋잖아요. 뭐 염증뿐만 아니라 많이 맞으면 당뇨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스테로이드는 과용하시면 안 돼요. (90세) 고령이라 수술이 어려운 상황. 김 교수는 시술을 준비합니다. 이 시술의 이름은 신경 성형술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4번하고 5번 사이 협착증이 있다고 하면 그 위치까지 도달해서 가서 거기서 협착된 좁아진 그 신경 통로를
약간 넓혀줍니다. 물론 수술적인 치료처럼 확실하게 다 제거하고 확 넓혀줄 수는 없죠. 하지만 최소한의 형태로 조금 넓혀주고 그 입구를 통해서 약을 주입함으로써 조금 더 효과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 전 단계의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술은 C암이라는 실시간 엑스레이로 확인하면서 진행됩니다. 주사 치료만으로 효과가 없을 때 이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시술은 먼저 꼬리뼈 사이의 공간으로 카테터를 넣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위까지 찾아가 유착이 있거나 신경이 눌린 부분을 벌려줍니다. 그 공간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신경 약물과 좁아진 신경 통로를 부드럽게 해주는 약물을 넣어주면 시술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꼬리뼈에다가 주사를 놔서 약을 주입하는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소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마취제, 세 번째는 윤활제,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 주입을 해주면 염증 작용도 억제해주고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빡빡하고 유착이 심한 상태를 좀 윤활제를 줘서 미끌미끌하게 해주는 상태가 됩니다. 신경 성형술은 척추관 협착증 1, 2단계에서는 효과가 좋지만 할머니처럼 3단계를 넘어선 환자의 경우 오랜 약효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대신 수술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우리가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비트는 거,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허리가 진동을 느끼는 겁니다. 이 중에서 허리를 밟고 해주는 거는 허리 척추에 진동을 느끼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척추 디스크에 상당히 무리가 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허리뼈가 약해지는 분들을 이렇게 과하게 밟게 되면 척추뼈에 실제로 금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국소 부위에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해준다거나 또는 근육을 좀 이완시킴으로써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 충격은 척추뼈에 전달되면서 척추뼈가 약한 분들은 금이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는 더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은 먼저 척추의 뒤쪽으로 접근해 증상이 있는 곳에 후관절 뼈를 제거해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줍니다. 이후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고 두꺼워진 디스크와 인대를 제거합니다. 디스크를 제거한 곳에는 환자의 몸에서 잘라낸 뼈 조각과 디스크를 대신할 케이지를 넣어 낮아진 디스크의 높이를 맞추고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난 척추뼈에 나사못을 박아 봉으로 연결합니다. 이때 단순히 봉을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요추의 정상적인 휘어짐이 잘 유지되도록 조절하여 고정합니다. 환자들은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고민합니다. 꼭 수술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언제 수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언뜻 누가 수술하길 원하겠어요. 버티는 건 중요합니다. 다만 내가 버텨서 수술 않고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버티는 거고 결국은 수개월 뒤에 수술을 결국은 해야 돼서 이 병 자체를 결국 키워주는 거에 불과하냐, 이 두 가지의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더라도 시기를 놓치면 큰일인데요. 꼭 수술을 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허리가 아프고 다리의 통증이 심해도 버틸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보존적인 치료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했음에도 그 증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본인의 일상생활을 못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걸으실 때, 일하실 때 다리에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힘이 풀려가지고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잘 못 걷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 감각이 멍멍하고 정말 그게 약간 무섭거든요. 그런 어떤 마비의 형태가 오거나 또는 대소변 장애, 대변하고 소변의 습관이 확 달라져가지고 그거는 방광의 관략근이나 항문의 관략근에 마비가 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그 마비의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전문의 찾아가셔서 빨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와 달리 머리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굽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퇴행성 척추후만증은 왜 생길까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마모가 심해지면서 그 사이가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후방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 약화되면서 스스로 허리를 펼 수 없거나 유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을 방치하게 되면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환자 스스로 허리를 계속 구부리고 있게 됩니다. 그것이 수년간 되게 되면 고착화되면서 허리를 스스로 또 못 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다공성 압박골절입니다. 골다공성 압박골절의 치료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압박된 상태로 굳어버리게 되죠. 따라서 이 또한 허리를 펼 수 없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척추 후만증은 일명 꼬부랑 할머니처럼 척추가 등 쪽으로 솟아오르면서 허리가 굽어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서 걸을 수 없고 걷더라도 이내 곧 고꾸라져 지팡이나 유모차에 의지하지 않으면 보행이 어렵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척추 후만증이 되도록 병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수술은 두 차례에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1차 수술에서는 신경구멍이 좁아져 있는 요추 뒤에 돌출된 뼈를 절제해 좁아진 신경구멍을 넓혀줍니다. 다음엔 척추에 나사를 박아 척추뼈를 세워두는 쇠기둥을 넣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둡니다. 약 일주일 후 2차 수술을 하는데요. 환자를 45도 각도로 눕혀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의 앞과 옆을 한 번에 절제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면 손상된 디스크를 드러내 1차 수술에서 채취한 환자의 뼈를 쪼개 디스크 모양과 닮은 케이지에 담아 넣어줍니다. 뼈 사이에 디스크 대신 케이지가 들어가면서 자기 뼈처럼 단단하게 굳게 됩니다. 한편 척추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엉덩이 골반뼈에 나사를 양쪽으로 박아줍니다. 이후 쇠기둥을 환자의 등 모양에 맞춰 고정하고 요추를 잘라 허리에 자연스러운 각도를 맞춰줍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부위가 잘 붙도록 뼈 사이사이에 환자한테서 떼어두었던 뼈 조각들을 넣어주면 수술이 마무리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있는 허리,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한 것은 피하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고 자면 좋습니다. 일어날 때는 갑자기 허리를 쓰지 말고 옆으로 몸을 굴리듯 천천히 일어나세요. 특히 아침엔 근육과 인대가 굳어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풀릴 때까지 조금씩 걸어 다닙니다. 똑같은 환자를 가지고 똑같은 질환을 가지고 의사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척추관 협착증의 단계가 3단계라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볼 수도 있고 수술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어떤 다른 분은 수술해야 될 수도 있고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권유하는 거는 수술을 결정할 때는 한 사람한테만 가지 마시라.
적어도 2사람에서 3사람 정도한테는 가셔서 의견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공통된 의견이 나왔을 때면 가장 좋고요. 방법도 공통된 의견이라면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